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3일 카카오 그룹주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또 카카오 뱅크가 또 굉장히 좀 안 좋은 블락딜을 하면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보시죠. 카카오 그룹주, 우선 카카오부터 보시면 지금 최저가 4,161원, 네, 1700% 현재 상승해 있네요. 2008년 대비. 자, 2008년 이후 지금 2022년까지 시간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카카오 그룹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피부로 어떤 플랫폼 회사의 어떤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카카오 그룹이긴 하죠. 카카오고 우리가 카카오톡도 많이 하고 있고 10년 전 대비해서 카카오톡을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카카오 이모티콘, 그렇죠. 그다음에 카카오 택시, 카카오페이, 뭐 선물하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냉정하게 이 아이들이 정말 이 회사의 가치가 이만큼 성장했느냐. 지금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약 33조, 그렇죠. 카카오 뱅크가 13조, 카카오페이가 8조, 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4조, 뭐 요렇게 일단 현재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 그룹주의 시가총액 총 합산이 과거에 제가 이제 작년에 한창 급등했었을 때 2021년 뭐 6월 카카오 그룹주 상장할 때 120조에 육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미국에 있는 플랫폼 회사들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이 나스닥에서 다우 산업지수에서 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도 동반해서 올라갔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동성의 힘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 가치 대비해서 원래 성장률, 원래 매출액, 원래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재무제표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재무제표를 보시면 최근 2년 동안 카카오가 성장해왔던 그 최근 뭐 5년, 10년의 주가의 변동폭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반 기업이 2017년부터 2022년 뭐 요렇게 보시더라도 성장세가 확실히 확연하게 크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천억, 4천억, 5천억, 7천억, 9천억, 뭐 1조 이렇게 이제 이익이 증가하는데 이 이익의 증가폭보다 시가총액의 증가폭이 훨씬 컸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5조짜리 회사였는데 6조, 7조, 8조, 9조, 10조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5조짜리 회사가 50조까지 올라가는, 10배, 20배 올라가는, 10조짜리 회사가 100조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품이 낀 거죠. 예. 우리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강남 불패, 뭐 서초 불패, 뭐 얘기는 하지만 올라갈 때는 이제 그 올라가는 걸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구죠? 예, 우선은 그 집을 산 사람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죠. 집을 싸게 산 사람들, 쉽게 말해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 겁니다. 솔직하게 맞잖아요. 예.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됐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자들 10억에 거래하는 거래 피보다는 30억이 거래되면 피가 더 높으니까 집값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시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가총액 10조짜리가 한번 거래될 때 그 거래량과 100조짜리 회사가 거래될 때 거래량, 누가 더 이익인가요? 예, 당연히 100조일 때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나고 더 거래 수수료도 많이 발생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부축입니다. 주식시장의 거래를. 그러니까 맨날 단타에서 돈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결국 증권사들은 회전이 빨라야지, 매매가 자주 돼야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돈을 법니까? 추가적으로 정부가 돈을 벌죠. 네. 정부도 암암리에 보이지 않겠지만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는 안 하겠죠. 노출된 상태로 적극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또 지금 이제 안 좋으면 또 안 좋아지는 것만큼 경기가 침체하고 또 경제가 나빠지면 국민들이 또 원성을 어디로 또 한탄을 합니까? 다 정부에게 탓을 돌리거든요. 예, 모든 것을 본인의 잘못, 본인의 투자 실수, 본인의 투자 판단 미스를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 탓으로 밀어버리죠.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되는 어떤 정신적으로 DNA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인간의 어떤 기질이죠.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내 탓 하다가 나는 병신, 나는 나쁜 놈, 나는 이상한 놈, 나는 죄인, 나는 살면 안 되겠네.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인간은 종족 번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계속 우리가 목숨을 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탓으로 계속 돌려서 결국 우리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려면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종족이 유지되고 더 욕심이 큰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그 부자의 자식들이 더 많아지고 그 많은 자식들이 더 부자되고 그게 지금 인류가 여기까지 온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인간의 본능을 공부해 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주식시장의 일련의 모습들, 부동산의 모습들이 이것이 우리 인류가 정말 잘못돼서 원질적으로 원인적으로 우리 인류는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돼의 개념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더 똑똑해지자는 거죠. 더 냉정해지고 더 냉철해지고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는 그 부류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되자 이거죠. 예. 그래서 더 현명하게 대처해서 여기서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이익을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돈을 벌자라는 거죠. 예.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카카오라는 이 기업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예. 막연하게 떨어지네, 큰일 네, 뭐 이런 어떡하냐, 이 정부 탓하고 이 주식시장 탓하고 남 탓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냉정하게 들여다봐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 스코어가 10대 0으로 우리가 지고 있구나. 그럼 지고 있으면 어떻게 이 10대 0을 회복을 해서 10대 10으로 만들어서 다시 15대 10으로 역전을 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과정을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얘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굉장히 좋지는 않다. 앞으로도 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 과연 카카오페이도 한번 볼까요? 지금 카카오페이 보십시오. 4천억, 5천억, 8천억, 1조거든요. 시가총액 8조짜리 회사가 매출이 8조다. 심각한 거죠. 시가총액 8조짜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적자이다가 내년에 들어서 흑자로 돌아서는데 2024년에 겨우 1,000억 흑자입니다. 8조짜리 회사가 8천억을 벌어도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가는 주시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8조짜리 회사가 볼까요? 어느 회사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시가총액이 9조인데 10조인데 영업이익이 3조거든요. 매출이 3조가 아니고요. 이익이 3조입니다. 근데 카카오뱅크가 지금 13조짜리 회사인데 이익이 얼마죠? 6천억이거든요. 10년 뒤에 좋아요. 카카오뱅크가 성장을 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13조짜리 회사가 3조가 나왔어요. 그러면 겨우 이제 우리금융하고 하나금융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회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금융을 제끼고 카카오뱅크가 우리나라 1등 기업이 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5조 6조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존 은행들의 영업이익을 다 뺏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딱 깨놔서. 그러면 이제 진짜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기다렸는데 10년 동안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그래요 성장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죠. 이상하게 왜 그러죠? 아니 이익이 성장했다며 실적이 좋다며 앞으로 좋아질 거라며 했는데 주가는 2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 카카오페이 6만원 7만원 6만원 7만원 6만원 7만원 계속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과거에 상장했던 기업들이 SK텔레콤도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주의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당시에 와 시티폰 쓰다가 삐삐 쓰다가 시티폰 쓰다가 어떻게 됐죠? 와 핸드폰이 나오네? 뭐야 대박이네. 예. 엄청난 어떤 시대적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보면 이제 뭐 지금 뭐 이렇게 숫자로 보면 좀 이상한데 과거에 뭐 통신사 주가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SK텔레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당시에는 뭐 011 뭐 하고 그리고 KT도 한번 볼까요? KT는 그런 영광을 안 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19만원까지 KT가 올랐던 적이 있죠. 3만원짜리가 19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러고 지금 39,000원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2년간 3만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을 한번 볼까요? 매출은 20조, 24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6조. 죄송합니다. 1.6조 이상하죠. 1조 6천억. 꾸준하게 1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핸드폰 시장이 와 너무 새로운 시장이고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것 같고 뭔가 센세이션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얘가 KT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20만원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SK텔레콤은 지금 그때 기업 분사가 한번 있었죠.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이상하게 보여지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나오려나요? 안되네요. 당시에 뭐 8,700원짜리가 87,000원이니까 10배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배가 올라갔던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던 기업들이 그 이후에 2만원까지 다시 떨어지는 정말 안 좋은 모습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업, 새로운 사업들이 이제는 평범한 사업으로 바뀌는 거죠. 기술주 성장주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 그냥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그냥 택시 회사로 바뀌어 버린 거죠. 카카오 택시가 가지고 오는 이익이 엄청나게 여기서 10배, 20배 성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카카오 기업이 택시 회사를 만들어서 모든 매출부터 이익까지 광고까지 전부 다 가져간다.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나라에는 택시 회사들이, 운수 회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데에서 카카오가 플랫폼 회사로서 그거에 대한 피를 받는 거거든요. 수수료를 받는 회사지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걸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광고 모든 것들이 또 되다 보면 거기서 뭐 갑자기 매출이 뭐 지금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가 폭발적으로 막 10배, 20배 올라가기는 이제 힘들 수 있는 거죠. 왜? 어느 정도 우리는 카카오라는 그 플랫폼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정도 이익이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영업이익이 1조짜리 회사가 10조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낸다? 그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조를 만들어낸 것까지는 정말 괄목할 만한데 매출이 우리가 뭐 어떻게 카카오를 써야지 매출 10조짜리가 매출이 100조로 바뀔까요? 그럼 수많은 뭐 모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걸 다 카카오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TV도 카카오로 사고, 물도 카카오로 사고, 쿠팡도 카카오로 바꾸고, 현대백화점도 다 카카오로 바꾸고, 버스도 다 카카오 버스로 바꾸고, 모든 것이 카카오로 바뀌면 뭐 매출이 100조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되려면 우리나라는 카카오 공화국이 되겠죠. 근데 그걸 또 허용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용을 또 안 합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미 주가는 그 모든 것을 반영한 듯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74,000원에 와 있는 이 국면에서 여기서
아, 과거에 17만 원을 봤으니까 또 17만 원이 올라가겠구나. 싸구나라고 생각하고 덤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일부러 이 종목에 대해서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74%, 마이너스 70%를 계속 보여줄까요? 다른 종목을 커멘트할 때는 잘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현대차, 현대, 뭐 기아,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그냥 종목 분석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56%고 카카오페이가 마이너스 74%고 마이너스 70%이지만 여전히 이거는 싼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카카오뱅크가 상장될 때부터 이미 이 아이는 잘못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가치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됐었는데 잘못 상장돼서 우리 기관 투자자들 그 다음에 카카오 그룹주에서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뻥튀기를 시켜가지고 쌀 하나 한 톨이 뻥 터져가지고 뻥튀기처럼 커져버린 겁니다. 근데 먹었는데 배가 계속 고픈 거죠. 100개를 먹었는데도 밥 한 공기 먹은 것만큼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 현재 스코어 지금 굉장히 힘든 국면인 거죠. 카카오뱅크도 지금 여기서 주가가 블락데일이 있었고 뭔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예. 시가총액 13조. 이 시가총액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다른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하나로 상장되었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카카오 핀테크, 카카오 금융. 그리고 나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KB증권, KB보험, KB 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마치 뭔가 좋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한지주로 띵 바뀌었죠. 뭐죠? 신한증권, 보험, 요즘에 신한라이프가 그 예전 오렌지인가 메트라이프인가 인수해가지고 자꾸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로 금융통합, 금융지주회사로 가겠습니다. 막 광고를 해요. 근데 좀 있으면 또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는 신한지주에서 증권을 분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인적 분할하냐, 물적 분할하냐, 또 말이 많아지겠죠. 왜 가만히 있는 LG화학을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인적 분할하는 것도 아니고 물적 분할해가지고 주주들 마음고생을 시켜가지고 이익 보는 사람은 없었죠. 예. LG화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전기차, 전기 배터리 쪽 사업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한 개도 이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걔네들이 상장돼서 못 봤죠. 예. 신한지주도 나중에 신한증권, 신한라이프 이런 거 다 쪼개서 상장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신한지주가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없죠.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우리 집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아파트를 큰 방 팔고 작은 방 팔고 다 팔았어요. 그러면 남는 게 뭐죠? 거실하고 주방이잖아요. 근데 아파트 값이 10억짜리 아파트 값이 얼마 될까요? 큰 방은 외국인한테 팔았고 작은 방은 동남아인한테 팔았고 저는 거실을 개조해서 쓰고 주방은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파트 값은 지금 얼마일까요? 네, 현금을 제외하고 아파트 시세로 봤을 때 당연히 아파트의 시세는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으로 평가되겠죠. 제 거는 나머지 3억 2억으로 쟤네들한테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카카오는 왜 그런 과정을 똑같이 겪었는데 시가총액이 계속 30조에 머무느냐 이거죠. 예,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있을 때도 30조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도 여전히 거품이고, 그리고 분사돼 나간 애들도 이 아이가 원래 한 몸일 때 시가총액보다 더 크게 분사되어 나간 거죠. 원래 카카오만 있을 때 10조였는데 나가서 분사돼서 나가서 20조에 상장되고 10조에 상장되고 했다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내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작은 방을 10억에 팔고 큰 방을 20억에 팔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걸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바보 멍충인가요? 근데 그 바보 멍청이들이 지금까지 이 주식을 샀다는 거죠. 예. 그게 바보 멍충이지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안 했으니까. 안 그런 줄 알았죠. 그 사람들이 제가 아닙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도 제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예. 무지한 죄, 몰랐던 죄, 사랑한 죄가 되는 거죠.
그냥 사랑만 안 되죠. 사랑이 아픈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 상태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터무니없이 가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많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반대로 골이 깊으면 산이 또 높죠. 그 과정에서 분명히 기회는 온다. 그 기회를 잘 노려서 투자를 하면 대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스코어 10대 0이지만 지금 당장 뭔가를 여기서 덤벼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면서 현금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현금을 만들어 놓고 적시적소에, 근데 그 적시적소가 한 달, 두 달 뭐 짧게 바로 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IMF 때도 겪어봤고 리먼 사태도 겪어봤고 많은 사태를 겪었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일단은 뭐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커 이런 것들이 막 발동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패닉을 하고 있고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저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강력한 신호 중에 하나가 공매도 금지. 공매도가 금지되었을 때 굉장히 큰 반발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이 두 가지 신호들이 나오겠죠. 서킷 브레이크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계속 반복되었던 정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라도 현금을 만들, 뼈를 계속 깎아서 뼈가루를 모아놔야 되는 거죠.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뼈를 깎기만 깎으면 안 됩니다. 깎은 걸 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모아두십시오. 계속 현금 비중 유지하고요. 현금 비중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절대 신용 미수 담보대출 뭐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